네, 안녕하십니까. 스스로 답을 찾는 수학 공부법의 저자, 다원교육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정진우라고 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추운 날 굉장히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저도 양질의 정보로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PPT를 그대로 복사해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일단 제 소개를 간단하게 좀 드리면요. 저는 공대를 졸업하고 대학원에서 3년을 공부했습니다. 석박통합과정으로 해서 원래는 어, 수학에 대한 뜻이 전혀 없었고요. 그 생계형을 과외로 수학 과외를 처음에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학위를 하고 박사학위를 하고 대기업에 가겠다는 일념 하나로 약 한 10년 정도를 살았습니다. 그래서 4년 학부, 대학원 3년, 그리고 병역특례라는 걸 통해서 군대 문제를 해결했었는데 병역특례를 중소기업 연구소에서 3년을 일했습니다. 근데 그 기간에 집에서 생활비를 받기가 좀 어려운 형편이라서 이런저런 알바를 하다가 이제 수학 과외를 대학교 2학년 때 시작해서 거의 9년 정도를 과외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놈의 수학 과외 내가 대기업만 가면은 안 해야지라고 9년을 했고요. 근데 이제 하면서 너무 재밌고 좋았는데 아이들 성적 올리는 것도 좋고 아이들 수학 가르쳐 주는 것도 너무 좋았는데 나는 대기업에 가서 많은 연금을 받아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병역 특례가 끝나고 대기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5손가락이 안에 드는 그룹에 5손가락이라 하면 5번째를 얘기하는 게 되겠죠. 3번째인데 5손가락에 들어간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5손가락이 아는 그룹에서 그 그룹의 계열사가 40개가 넘었는데 그 중에서 2번째로 연봉을 많이 주는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굉장히 좋아했고 당시의 여자친구 굉장히 좋아했고요. 그리고 결혼을 하고 나서 장인어른도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그 회사가 이제 5천 명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은 5천분의 1 정도의 일을 했고요. 그 중에서 정말 열심히 해서 파이팅 넘치게 해서 2명 몫을 하면은 5천분의 2 정도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큰 조직에서 일부분을 담당해서 하다 보니 제가 혼자서 해볼 수 있는 것도 별로 없고 그리고 잘한다고 해서 뭐 돈을 2배로 주는 건 당연히 아니고 해서 굉장히 좀 성취감도 낮고 그렇게 좀 원하던 데 왔는데 뭔가 너무나도 막막한 답답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그동안 내가 9년간 했던 그 수학과에 마치 첫사랑을 사귀었었는데 나는 이제 너랑 헤어지고 마치 부잣집 딸내미랑 뭐 연애를 하는 그런 느낌으로 만났는데 예전에 사귀었던 내 첫사랑이 최고였구나라고 해서 다시 수학을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그때 결혼을 한 상태였는데요. 그래서 주변의 모든 반대를 무릅쓰고 학원 일은 한 번도 안 했었는데 그게 이제 2018년, 19년쯤 일이고요. 그래서 그때 결심을 하고 이제 과감하게 회사를 때려치고 그리고 있는 학위도 뭐 인정해주지 않는 요 대치동에 와서 2020년부터 수업을 하고 있고 지금 올해로 6년 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도 하고 있고요. 뭐 이런 어떻게 하면 수학을 잘할 수 있는지 제가 과외도 9년 넘게 했었고 대치동 생활도 6년 차 생활을 하다 보니 이렇게 하면 수학을 잘할 수 있어요라는 얘기를 이제 여러 사람들한테 하는 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들도 정말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요거를 뭐 정보를 뭐 블로그나 유튜브를 통해서 나누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법 책을 하나 써서 예스24랑 교보문고에서 공부법 베스트셀러 2위에 오른 바가 있습니다. 제가 추구하는 바는 아이들이 수학학원 어렸을 때부터 정말 많이 가거든요. 그런데 잘 알려주는 것도 좋고 좋은 문제로 수업을 잘 해주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 아이들이 왜 수학을 공부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깨닫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공부하면 선생님이 알려준 대로 공부하면 내 실력이 올라가고 성적이 올라갈 거라는 확신을 갖고 하는 아이와 그렇지 않고 그냥 학원에 왔다 갔다 하는 아이는 질적으로 공부하는 태도와 공부의 질에 있어서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렇게 공부하면은 내가 실력이 오르고 성적이 오를 거라는 확신을 공부법을 통해서 심어주고 그 다음에 수학도 함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영하는 반은 아주 선행을 많이 해서 무조건 맡아놓고 1등급이 되는 친구들이 아니고 1등급을 목표로 하는 친구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등급이라 하면 바뀐 등급제에서 상위 10%를 의미하고요. 지금 있는 연합반에는 상위 10% 안에 들어있는 학생들도 있고 그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친구들이 이렇게 같이 있습니다. 최근 내신 시험 출제 경향을 보면요. 제가 시험 분석하는 걸 굉장히 잘하는데요. 보면은 이제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시중 문제집의 변형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교육청 모의고사 기출에서 살짝 변형돼서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EBS 교재에서 변형해서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전략으로 삼은 것은 자체 교재를 통해서 유형 문제집도 공부하고, 그 다음에 강남권 내신 기출도 공부하고, 그 다음에 학교별로 이제 특성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어떤 학교는 시중 문제집에서 변형 문제를 많이 내고, 어떤 학교는 뭐 경계여고나 숙명여고 같은 학교는 또는 단대부고 교육청 모의고사를 학교 프린트를 배부를 해서 거기서 시험 문제가 50% 이상 숫자만 바뀌어서 나오는 학교도 있고, 아니면은 휘문고나 중동고나 중상고처럼 그냥 자체적인 신유형 문제를 많이 개발해서 내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교의 특성에 맞춰서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학교별로 이제 숙제를 다르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한번 보면요. 교육청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언제냐면은 제가 나눠드린 그 장표에 다 들어 있습니다. 2020년 교육청 3월 모의고사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한번 봐주시면은 이렇게 생긴 문제가 객관식에서 제일 뒤에 문제, 어려운 문제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느 학교가 냈나 너무 궁금해서 제가 다 찾아봤습니다. 다 찾아봤더니 2020년 현대고에서도 비슷하죠? 나왔구나. 강남구 경기고에서도 나왔구나. 동덕여고에서도 나왔고, 진선여고에서도 나왔고, 2022년에 개포고에서도 나왔고, 그리고 단대부고에서도 나왔고, 지금 계속 똑같은 비슷한 그림이 살짝 바뀌어서 이거 움직였을 때 넓이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왔고, 똑같은 그림이 아닙니다. 개포고에서 2년 연속으로 선생님이 바뀌셔가지고 한 번 더 나왔습니다. 그리고 경기고에서도 이렇게. 너무 지겨운데, 근데 이게 정답률이 우리 아이들이 높을까요? 높지 않습니다.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많이 높지 않다는 거죠. 이거 본 것 같은데 하면서 이제 문제 틀리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은광여고, 그다음에 진선여고 한 번 더 이렇게 시험 그림 똑같죠? 그래서 출제 경향이 학교별로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런 어려운 문제는 예를 들면 진선여고 같은 경우에는 학교 프린트에 이 문제를 준 거죠. 그리고 요거를 시험에 낸 겁니다. 근데 정답률이 굉장히 낮았어요. 이유는 어려우니까 또는 학생이 연습이 덜 되어서거든요. 그래서 학교 경향에 맞춰서 너는 진선여고니까 이런 숙제, 너는 경기여고니까 이런 숙제, 너는 중대부고니까 이런 숙제, 이렇게 학교별로 숙제를 달리해서 학교별 경향에 맞춰서 연합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두 학교만 설명드리면요. 제가 학교별로 분석을 이렇게 다 합니다. 그래서 시험이 나오면 역대 시험에서 뭐 상중하로 난이도 나누고, 그다음에 이거는 부교재를 당시에 중대부고가 올림포스를 썼습니다. 지금은 고난도로 바뀌었는데요. 올림포스 고난도로. 그래서 몇 쪽에 몇 페이지 요거 비슷한 문제 나왔고, 요거는 뭐 시중 문제집에서 어려운 거 따왔고,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요 학교는 중대부고는 부교재에서 대부분 나오고 교육청 모의고사 기출에서 좀 더 나오더라. 실제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라고 아이들한테 알려줍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이렇게 시험에 나왔으니까 이거를 숙제를 주는 거야. 그래서 이번 연합반 때 공부를 하면서 이런 거 시험에 나오니까 이걸 공부해 라고 하면은 그냥 열심히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면서 왔다 갔다 수학 공부하는 것보다 공부한 거에서 시험이 나오니까 자기가 가진 실력만큼 또는 자기가 가진 실력 이상의 성적을 받는 학생들도 종종 튀어나오게 됩니다. 숙명여고입니다. 이렇게 분석하고요. 그래서 숙명여고는 학교 프린트가 있는데 거의 다 교육청 기출로 도배를 합니다. 그리고 학교 프린트로 나오지 않은 교육청 기출도 엄청나게 시험에 출제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뭘 공부해야 될까요? 교육청 기출을 많이 풀고 많이 푼 거를 또 변형 문제도 많이 연습을 해서 하는 게 필요한데, 이제 그런 학원도 있고 아닌 학원도 있고 그런 강사도 있고 아닌 강사도 있으니까 어머님들이 우리 아이 학교에 맞춰서 잘 대비를 해주는지 좀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뭐 실제로 이런 식으로 아예 똑같은데 5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해서 거의 똑같죠? 나누어 떨어지도록. 네. 여기 128만 64로, 그러니까 원래 문제가 64였는데요. 이것만 128로 바꿔서 문제를 냈죠. 해도 정답률이 50%가 넘지가 않는다는 거. 그래서 학교별로 이렇게 다 다르게 아예 숙제를 다르게 합니다. 그래서 칠판에서 수업할 때는 공통적으로 중요한 걸 설명을 하고요. 숙제는 학교별 특성에 맞춰서 이렇게 다르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이게 예를 들어서 학교 프린트가 있었다라고 또는 부교재가 있다라고 하면 원본 문제가 있고 숫자를 변형한 문제, 구조를 변형한 문제, 그리고 변형해서 인근 학교에서 이렇게 기출이 됐으니까 이것도 연습해보자, 이렇게 하나하나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작업이 학교별로 하려면은 학교가 연합반에 10명만 있어도 학교별로 다 다르면 이게 학교가 10개거든요. 그래서 이게 혼자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정실장님이 따로 있고요. 대치동에서 우리 아이를 2명 키우는 어머님인
행정실장님이 한 분 있고 행정조교 그리고 서울대 약대 그리고 경희대 한의대 클리닉 조교와 함께 팀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적도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중대부고인데요. 교과서에 신사후 교과서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아이들이 학교 선생님이 3분 계시는데 중대부고는 이런 문제 시험에 나올 수 있다고 얘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 알았어. 내가 그러면은 기출 좀 찾아볼게 했더니 작년 기말고사 2학기 때인데요. 중대부고에서 3년 연속 출제가 됐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나올까 안 나올까? 3년 연속 나왔는데 이번에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대비는 해야 된다는 거. 근데 학교 선생님이 나올 수 있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 알았어. 내가 만들어줄게 해서 워크북으로 하나, 둘, 셋, 넷 제가 집요한 면이 있습니다. 5, 6, 7 해가지고 요 합답형 문제를 비슷한 거를 기출을 싹 긁고 그 다음에 교과서에서 나왔던 거 인근 기출을 다 풀렸습니다. 우리 반 아이들한테. 근데 실제로 시험에 나왔고 이거 정답률이 엄청 높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랑 이렇게 교류하면서 뭐 시험에 나올 것 같대 라고 하면은 그거를 독사같이 집착해서 이렇게 무교재로 풀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성적이 자기 실력만큼 나오거나 실력보다 좀 더 잘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학교에서 증명 문제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 범위에 교과서 파가지고 짝수홀수 알았어. 그래서 짝수홀수 나온다고 했어? 알았어. 이게 나온다고 하진 않았지만 증명 문제 나온다고 했어. 그래서 이거를 교과서에 있는 거 파고 그 다음에 시중 문제집에 있는 것도 파가지고 증명 문제 연습시키고 그 다음에 제가 직접 첨삭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시험에 기출이 되면 무조건 잘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매 수업 1일 테스트 하고요. 그다음에 시간 관리해서 10분 동안 10문제 푸는 이런 것도 3주차부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업 피드백 몇 시간 끝나고 드리고요. 부득이하게 결석하게 되면 영상이랑 자료도 보내드리고 있고요. 제가 공부법에서 이제 강조하는 부분이 해설지 어떨 땐 이렇게 보고 저럴 땐 이렇게 봐라라는 거를 첫 수업 때 우리 아이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재 오답 관리 이거 제가 굉장히 중요시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이번에 틀렸는데 그러니까 학교 학원에서 수업을 하고 뭐 숙제를 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이거를 틀렸어요. 이건 찍어서 맞췄어요.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오답을 하고 그것도 안 하면 문제 있고요. 오답을 하고 그 다음에 그냥 넘어가고 이제 평생 안 봅니다. 근데 틀렸던 문제를 깨끗하게 다시 제공해서 시간이 한 2, 3주 흐른 후에 다시 풀게 했을 때 100점이 절대 안 나오거든요. 근데 저번에 틀렸는데 이번에 다시 풀었는데 맞으면 이게 실력이 올라가는 거고 성적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틀린 문제를 다시 푸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한테 틀린 문제 다시 풀어봐 라고 하면은 안 풀고요. 이거 푸는 게 좋아 라고 얘기해서 자료를 주면 안 풉니다. 그래서 이거를 숙제로 내주고 어머님들 문자에 또 아이들에게 같이 이거 숙제니까 이거 해와 라고 하면 그제서야 이제 할까 말까거든요. 그래서 숙제로 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은 틀린 문제를 모아서 이렇게 제가 워크북으로 이렇게 문제를 줬으면 틀린 문제를 이렇게 나만의 수학 오답 노트 해가지고 3주에 한 번씩 이거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틀린 문제 풀었던 걸 다시 풀라고 하면은 저번에 어떻게 푼지 다 아는데 그냥 눈으로 풀고 끝내거든요. 근데 깨끗하게 풀면은 마치 새 문제를 풀듯이 풀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모아서 주고 이것도 숙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틀렸던 문제를 다시 풀게 되면서 정확히 정답을 맞춰야 실력이 올라가는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클리닉 하고 있고요. 제가 직접 클리닉 합니다. 그래서 당일 수업 10시에 끝나고 당일 테스트 오답 완료하고 그 다음에 숙제를 100% 했을 때를만 귀가하게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남아서 공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뭐 11시 반까지 오늘 무조건 클리닉이야 하면은 쉬는 시간에 아이들이 그냥 막 널브러져 있고 휴대폰 보고 있고 이런 게 너무 싫더라고요. 근데 오늘 숙제 다 해온 사람 중에 테스트 본 거 오답하면 집에 간다 라고 하니까 아이들이 미친 듯이 막 집에 뭐가 있는지 뭐가 좋은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막 해가지고 저 다 했는데 가면 되나요? 다 했어? 확인해보자. 그래서 다 했으면 가. 이러니까 또 효율 있게 하고 나서 또 시간을 활용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네. 그렇게 당일 클리닉 하고 주말에 토요일에 2시에서 5시 추가 클리닉이 있습니다. 그래서 숙제 못 해오거나 아니면 질문을 당일에도 할 수 있지만 토요일에도 추가로 열어가지고 같이 클리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부법 또 베스트셀러 작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학습계획 컨설팅을 해주는데 아무나 해주는 것은 아니고 신청한 학생에 한해서 해줍니다. 예전에는 이거 하면 계획이 있어야 공부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계획 없이 공부하는 친구들 많고 심지어 수요일에 수학학원이면은 수학 숙제를 언제 하는지를 생각도 안 하는 친구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 근데 그럼 전날
전날 한대요. 근데 매번 숙제를 80%밖에 못 해옵니다. 그러면 너는 숙제를 언제 하니? 물어봅니다. 전날 하는데요. 근데 저번에도 너 80% 하고 이번에도 다 못했으면 다음 주에는 전날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네요. 그제서야. 아니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질책하기보단 그럴 수 있지. 전날 하면 이제 계속 못했잖아. 우리 수업 끝나고 토요일에 와서 숙제를 절반 하는 건 어떨까? 이렇게 좋게 얘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좋게 이제 팩트로 후들어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게 너무 중요한데 다 하라고 하면은 아이들이 이제 또 소중함도 모르고 저도 이 소중한 거를 알려주는데 막 그렇게 안 하고 이런 거를 못 봐서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 다짐을 받고 신청자에 한해서만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도와주고 있고 요거를 밖에서 제가 책 쓴 다음에 컨설팅 요청이 들어와 가지고 하면은 이거 25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받고 했었던 건데 우리 아이들에게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단 신청자에 한해서 이렇게 계획표 작성하는 거를 알려주고 제가 그것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요거만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어떤 학생이 이제 중간고사 1학기 중간고사 끝나고 3등급을 받아서 왔어요. 그래서 요 아이가 2학기 때 전교 4등을 찍는데 이제 그 전에 연합반에서는 그냥 뭐 휘문고 기출도 풀고 중등고 기출도 풀고 뭐 이렇게 연합반 교재로 수학은 뭐 공통이니까 그래서 그냥 풀었는데 막상 이제 중대보고 시험을 보니까 부교재에서 90%가 나오는데 자기는 수학은 열심히 했지만 시험에 안 나오는 걸 공부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와서 중대부 그 기출이랑 그리고 그 워크북 아까 보여드렸던 거를 계속해서 연습을 하니까 당연히 시험에 공부했던 게 시험에 나오니까 이게 좀 잘 받았던 적이 있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부모님한테는 비밀인데 몰래 연애를 시작해가지고 여자친구도 데리고 오고 여자친구의 친구의 친구도 특강에서 오고 그리고 요 옆에 있던 얘보다 수학을 잘해서 얘한테 수학을 알려주던 아이가 얘보다 등급을 못 받아갖고 열받아서 같이 오게 되는 이런 사례도 있었고요. 아니면 원래 잘하던 아이가 그냥 자료 받고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계속 잘하는 이런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고1 연합반은 화목에 있고요. 제가 중대국어반도 맡고 있습니다. 중대국어반은 수토에 수업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요약했습니다. 그래서 2줄 요약했고요. 적중률이 높은 교재와 워크북을 쓴다. 요거 하나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기 제 번호 있습니다. 여기 우리 대치다원교육 수학과 번호도 있고요. 저 PPT에 여기 제 번호 있으니까요. 그냥 편하게 연락 주시면 제가 수업 중만 아니면 바로 전화 드리고 아니면 문자 남겨주시면 또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